서학개미의 지난달 미국 주식 보유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뉴욕 증시 랠리만큼이나 보유액 증가세도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를 넘어 뉴욕 증시로 향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네, 이 해외 투자가 기본이 되는 시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우리은행 자산관리 컨설팅 센터의 이원일 매니저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네. 뵙겠습니다. 네. 이현일입니다. 예. 네. 자산관리 컨설팅 센터라. 그러면 주로 고객분들 이렇게 뭐 투자 전략을 세워주시는 쪽인가요? 예, 기본적으로 저희 은행의 전략을 근간으로 저희 VIP 센터에서 고객님을 만나서 시장 전략을 제안하고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뭐 하도 이제 국내 증시가 부진하다 보니까 오죽하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얘기가 이게 무슨 네. 어디 가서 방송에서 얘기하기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누구나 접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아니 지금 우리 정민혜가 소개했다시피 벌써 1,000억 달러가 넘었다. 네. 미국 주식 1,000억이면 조 10조 140조가 넘네. 우리 돈으로 그죠? 그렇죠. 예. 아니 진짜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는 이제 기대감이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어떻게 매니저님 보시기에? 그래서 우선 현장의 분위기는 지금 직접 투자를 하시던 아니면 뭐 ETF나 펀드를 네. 통한 간접 투자를 하시던 간에 국장을 탈출해서 뭐 미장 이런 표현 쓰긴 그렇지만 미장으로 가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고 당연하게 있고 느껴진다. 이런 상황에서 국장에 머무는 거에 뭐 어떻게 좀 뭐 약간 바보같이 느껴진다 그런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예. 아무튼 미장에서 투자하면 세금을 내게 되는데 국장에 투자하면 우리는 계속 원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자조 섞인 농담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무튼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일찍 시장을 탈출해서 미국에 가셨던 분들이 성공을 했고요. 네. 또 그게 빠르면 빠를수록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2024년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탈출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뉴스 하나만 잠깐 소개해 드리면 네. 아까 그 많은 자금이 미장으로 이제 이탈을 했지만 네. 지금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증권 여기에는 채무증권이나 지문증권이 다 포함됩니다. 네. 예. 이게 9,969억 달러인데 사실 이 과거에는 상상을 못했지만 해외에서 한국에 투자하는 그 자금보다 이제는 한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자금이 지금 저장되어 있는 자금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미장에 대한 투자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났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나쁘다라고 보는 건 아니고 당연히 네. 저희가 포트폴리오 매니저 관점에서 예. 당연히 국내 투자나 미국 투자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차원의 문제거든요. 네. 예를 들어 우리은행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은행에서는 네. 고객의 성향에 따라 포트폴리오 구성은 다르지만 예를 들어 그냥 중간 정도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의 주식 비중을 한 33% 정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내는 겨우 9%밖에 되지가 않고요. 7%, 9%밖에 되지 않고 미국 자산이 한 19%가 됩니다. 거의 2배 이상이 되고요. 제가 이제 국민연금 기금 운영 내역을 보면은 2019년에 국내 비중은 겨우 18%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13%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해외 투자하는 비중은 23%에서 지금 34%까지 어허.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즉 글로벌 IB들의 투자 비중이나 아니면 로컬 은행이나 아니면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선진국 자산의 비중을 특히 위험 자산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건 당연히 권장할 만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가격에서 2024년이 끝나가는 지금 가격에서 아까 말씀드린 취사 선택, 국장을 버리고 미장으로 확 넘어가는 게 맞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오. 근데 지금 보면은 뉴욕 증시는 뭔가 지금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그리고 12월 뭐 산타랠리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 국내 증시는 여러 가지 지금 사실 호재 찾기가 쉽지 않고 상승 동력 자체도 잃어버린 분위기인데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네. 좀 궁금해지는데 그러니까 뉴욕 증시만 보는 게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뉴욕 말고 지금 미국 증시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네, 네. 지금 보시면 금융위기 그리고 2000년 초반에 IT 버블이 있었고 이 두 번의 큰 산을 넘은 다음에 예. 2009년부터 미국은 엄청난 상승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 고점을 거의 만회할 수준밖에 되지 않지만 차트에서 보면은
미국은 저 때가 2009년 3월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네. 숫자로 말씀드리면 S&P 같은 경우는 2009년 3월에 670포인트였거든요. 네, 지금 네. 6000포인트를 찍었고 내년 이어엔드 타겟이 6700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내년 되면은 시장 목표대로 가면 이제 10배가 10배가 오는 10배. 거고 지수가 10배가 오르는 거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때 1200 얼마였어요. 지금 19,000이거든요. 그럼 15배가 올랐습니다. 하하. 코스피는 그때 제 기억에 900이 잠깐 깨졌던 거로 기억을 네. 하고 있고 지금 이제 2,700이 아직 안 되니까 아직 3배조차 잘 못 올랐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 이외에 단기적으로 다른 자산을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 좀 답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수급과 모멘텀을 보면은 지금 미국 이외에 답이 없다는 거지 우리가 적정한 밸류를 찾아서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미국의 지금 자산을 쉽게 말해서 올인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이원일 매니저님께서 고객들하고도 이제 이런 톤으로 이제 서로 상담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럼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죠. 다들 네. 지금 미국 가고 싶어서 안달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거를 네. 트레이더랑 인베스터 관점에서 좀 나누고 싶어요. 어떤 네. 거냐면 네. 제가 두 가지 상반된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엔 지금 미장으로 훅 가는 게 답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두 번째는 미국밖에 답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글쎄. 어떤 거냐면 네. 단기적으로 지금 수급은 계속 미국으로 쏠리고 있고요. 예. 경제 지표를 보면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보통 성장률과 물가는 같이 움직입니다. 성장이 높아지면 물가가 올라가고 그게 이제 대부분의 신흥국의 모습이고 성장이 꺾이면서 물가가 내려오는 디플레이션이 오기도 하는데 미국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2022년을 기점으로 성장률은 계속 연율 기준으로 2% 위에서 머물고 있고 예. 물가는 9%를 찍었던 물가가 지금 2% 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어떤 거냐면 성장은 잘 나오는데 물가는 계속 빠지는 뭐 우리가 말하는 골디락스 그런 예, 분위기로 예.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캐테고리에서 투자할 수 있는 건 뭐 유럽이나 일본일 거란 말이에요. 선진국 캐테고리에서는.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미국과 달리 너무나 경기가 상대적으로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지금 내가 트레이드 관점에서 지금 당장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싶어 이럴 거라면 미국으로 가는 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만 네. 이미 저희의 포트폴리오에는 미국이 기본적으로 한 30% 이상, 많게는 40~50%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미국을 추가해서 산다라는 거는 미국의 밸류를 고려했을 때는 적절한 선택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밸류에서. 지금도 평균은 하거든요. 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 뉴욕 증시의 거래량이 네. 네. 평균은 해요. 지금 뭐 9월, 10월 이렇게 넘어오면서 바짝 이렇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그때 대비는 좀 줄었습니다만 저는 궁금한 게 네. 어디 우리만 이러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일본의 무슨 이런 비슷한 채널이나 유튜브나 네. 유럽이나 뭐 어디나 할 것 없이 심지어 중국, 인도도 뭐 전부 난리 나서 지금 미국까지 할 맞습니다. 것 같은데 네. 이 와중에 누가 팔까요 그러면은 이 거래량 봐서는 누가 네. 파는데 뭐 버피동 파는 건 알겠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밸류에이션은 네. 저는 실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체가 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수급, 지금 모멘텀이 되게 좋다는 이유로 네.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엄청난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물론 네. 여기서 이익이 나오기도 있지만 그러면 이 실체, 이 모멘텀이라는 저는 모래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 주식을 올인하고 미국만 사는 입장에서 미국을 팔까? 그게 현명한 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면 계속 네, 모멘텀이 네, 돌아가면 네, 네. 주가가 계속 올라갈 거고 지금 다음 차트 한번 좀 네. 보여드릴까요? 미국 차트를 좀 보고 싶은데 네네네. 미국 차트는 지금 정배열을 한 상태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차트 아니죠? 아닙니다. 예. S&P 500 ETF를 한번 시장. 제가 예, 보고 아, 싶은데 예. 보시면 S&P 500을 보면 오늘이 제일 비싸거든요. 오늘이 제일 맞아요. 근데 돌아보면은 네. 오늘이 지난주보다 비싸고 지난달보다 비싸고 또 지난달은 지난 분기보다 비싸고 이게 이제 정배열의 차트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 뒤 돌아서 보면 오늘이 제일 비싼데 앞으로 보면은 사실 오늘이 제일 싸겠다는 기대감이 들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네. 이제 모멘텀인데 네, 네.
사실 7월 이후로 한국은 이게 망가졌고요. 미국은 여전히 그때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멘텀이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 저는 모릅니다. 그렇게 계속 갈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변수로 인해서 이 모멘텀이 흔들리게 되면은 그때는 미국의 밸류에이션을 보게 될 거고 그러면 지금 미국의 밸류에이션이 잘 아시겠지만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이미 22배에서 3배로 넘어가고 있고 네네. 이 순간은 코로나 팬데믹 때 코로나 머니가 풀린 시점 말고 그리고 IT 버블 시점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이 이익이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네. 이게 내년의 이익 추정치까지 반영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 후년에는 또 더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이 원래 이 멀티플이 높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높아져 있는 20% 이상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 모멘텀이 조금 식는다라면 그때는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한국을 보면은 지금 한국 멀티플이 오늘 또 시장이 빠지면서 한 8배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데 8배라 네. 함은 우리가 장기 평균에서 아주 이례적인 수준까지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모멘텀이 있겠느냐? 사실 이런 상황에서 모멘텀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항상 수급이 나쁘고 외국인은 팔고 있고 지금 10몇 조, 17조를 팔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팔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조금씩 국내 주식을 담아간다면 얘가 적정 밸류에이션으로 돌아올 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확실하게 이제 트레이더냐 인베스터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주셨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 밸류에이션 뭐 투자자 입장이라면 조금 좀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거고 네. 그래서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면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괜찮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주가가 빠지면 원래 우리나라 멀티플을 되게 낮게 예, 받는 예. 나라이고 그렇게 낮게 받는 이유는 뭐 다양하게 있지만 네네. 지금 그 수준보다 되게 많이 벗어나 있고 반대로 미국은 너무나 많이 높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산을 만약에 미국에 50을 투자하고 한국에 10을 투자했다면 이 50은 이미 60, 70까지 돼 있을 거고 10은 이제 8, 7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균형 차원에서 미국에 대한 비중을 줄이면서 한국을 가는 이 전략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밖에 할 수 없는 전략이고 지금은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저는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럼 국내 증시는 왜 이렇게 뭐 좋게 말하면 저평가고 왜 이렇게 모멘텀이 없는 걸까요? 사실 몇 가지 섹터를 보면은 네. 첫 번째로는 이제 트럼프가 재선이 된 이후로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무역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 거라는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수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아주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인데다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잘했던 섹터들 있잖아요. 뭐 네. 지금까지 반도체가 돈을 벌었었고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 컸었는데 이 업황에 대한 두려움, 업황에 대한 조금 걱정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낮은 멀티플에서도 외국인이 더 사기에는 사실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 지수가 네,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개장 초에 갭다운 급락 출발하고 네. 나서 팍 올라왔는데 네. 다시 또 지금 개장 초보다도 레벨이 더 낮아지고 있네요. 이 엄청난 변동성입니다. 그리고 결국 외국인들 처음에 좀 사는 척 했는데 결국은 지금 현물에서 많이 팔죠. 많이 팔고 있고 지금 우리 미리 보내드린 질문장은 무관한데 오늘 우리 이원일 매니저님 보니까 제가 봐서는 이 시장에 대한 그게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밤에 펼쳐졌던 그 계엄 관련한 이 뉴스 보고 오늘 네. 시장 어떻게 그려지던가요?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몇십 년이 제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제가 태어나기 전쯤에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소위 말하는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맞습니다. 그 이게 45년 만이에요, 박 대통령 45년. 시해 이후에 12.12 그때였죠. 맞습니다. 그때 이후. 네. 그러면 이게 우리는 사실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 지금 발생이 네, 된 거고요. 그러시겠네. 그럼 네. 이 상황에서 제가 아까 수급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지금 좋았던 수급이 빠지는 시기라면은 네.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한 4, 5% 정도도 빠질 수 있었을 네. 거고. 네. 그런데 지금 이미 많은 수급이 빠져서 이건 빠져 있고. 예상치 못한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악재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코스피가 2% 안쪽으로 빠진다라면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치고는
상당히 선방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선방이 혹시 금융당국의 역할이었다면 그럴 수도 개장초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자꾸 네, 역부족이 그래서 드러난다면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어쨌든 환율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슈도 있겠지만 네. 어제 새벽에 제가 잠을 못 자고 본 게 1,400 거의 50 레벨까지 네네. 45였나 네. 50까지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환율이 다시 좀 안정을 찾고 있는 걸로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봤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 레벨이 상당히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시장을 누를 수 있는 룸 자체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좁아져 있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이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네. 우리 이원일 매니저는 코인 갖고 계시겠죠? 코인을 아주 유명한 코인만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코인만. 예. 엄청난 수익이시겠네. 뭐 금액이 커야 큰 수익을 봤을 텐데요. 금액이 아까 그렇게 크지 않기 수익률은 때문에. 좋은데. 수익률은 좋은데. 그쵸. 사실 아주 예전에 잠깐 샀던 거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뭐 막힘없이 말씀해 주시니까 한번 또 여쭤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미국장에 네. 종목이 됐건 뭐 ETF가 됐건 미국 쪽으로 일찌감치 한 1년 전, 2년 전에 이렇게 우리은행에 오셔가지고 내 지금 예금에 있는 거, 적금에 있는 거 아니면 내 지금 갑자기 목돈이 생겼는데 네. 미국 먼저 이렇게 미국 쪽으로 관심을 표시하신 고객분하고 네. 요즘 들어서 부쩍 이렇게 와서 나 이거 저 미국 가는데 뭐가 좋을까요 하시는 분하고 혹시 이렇게 좀 뭔가 차이점이나 어떤 뭐가 이렇게 좀 느껴지시던가요? 사실 미국 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난 게 뭐 코로나 때였고 그리고 네. 지금 또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란데 네. 지금은 사실 뉴스를 보고 미국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또 국내에 네. 자기가 투자하는 국내 투자의 평가 금액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이제 휩쓸려서 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때와 지금의 리스크 리워드 레벨이 많이 달라져 있고 네. 지금 모멘텀이 아주 좋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 네. 지금 미국이 비어져 있으면은 저희가 제안드리는 적정 포트폴리오까지는 왜냐하면 미국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만한 승자가 없기 때문에 권해드릴 수 있지만 단지 그냥 지금 미국을 한번 사고 싶다 이런 관점에서 오신다라면은 좀 그거는 권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반대로 몇 년 전에는 지금과 좀 달랐었죠. 미국의 적정 밸류에이션과 좋은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을 보고 오셨던 분들이 많으니까 그때랑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냥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손님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좋습니다 하면은 바로 실적 올라가는데 그걸 왜 또 말리셔? 뭐 저는 사실 실적이랑은 상관이 없긴 하지만 네. 제 역할은 오히려 그거를 제어하는 역할이거든요. 예를 제어하는 들어서 역할? PB 사이드에서 네. 어떠한 자산을 세일즈를 할 수 있을 때 만약에 그게 너무 특정 자산으로 쏠리거나 아니면 저희가 판단하기에 좋은 자산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땐 그거를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게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전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네. 보유한 주식 뭐 지속적으로 보니까 뭐 이미 수익 났던 종목들 많이 좀 팔고 네. 현금 보유량을 좀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미증시가 좀 고점에 찼다 뭐 이렇게 좀 봐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포트폴리오 그냥 변경 차원일까요? 버핏의 생각은 누가 알겠냐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플 주식이 3분의 2가 날라갔고, 그러니까 네, 매도를 맞아요. 했고요. BOA도 5% 미만으로 빠졌는데 네. 현금 보유가 역대 최대고 예. 단기채 중심으로 채권을 사면서 주식보다 많아졌고요. 이렇게 된다는 게 22년 만에 처음인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버핏이 되게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고요. 네. 단지 좋은 주식이 지금 좋은 가격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관점이고 저 화면에 보이는 버핏 인디케이터를 보면은 아주 네. 간단합니다.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건데 네. 지금 보시면 이게 숫자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금융시장이 발전을 하고 전 세계의 유동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당연히 시가총액 비중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회사들의 이익률이 좋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지표는 높아지는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게 높아짐에도 두 번째 표준 편차를 벗어나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유동성이 막 풀려가지고 아하, 그래요? 혹은 네. 세상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커졌을 때 딱 그때만 걸립니다. 어떤 네. 거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70년대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인플레이션이 확 터졌을 예. 때 그리고 2000년 IT 버블이 확 터졌을 때 예. 터지기 전이죠. 그리고 코로나 머니가 시장에 확 쏠렸을 아하. 때 그리고 최근에 다시 AI죠. 그러니까 AI가 당연히 IT 버블과 달리 실체가
분명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IT 버블 때는 더 광범위한 세상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 지표가 정상 궤도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GDP가 미국 시가총액의 상승률을 따라잡던지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트레이더와 인베스터를 분리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이 될지는 저도 모르고 당연히 버핏도 모를 거지만 네. 그 순간이 오게 되면 적정 밸류에이션 범위로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은 사실 우리가 다시 버핏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고 적정 밸류에이션이라면 다시 미국의 비중을 또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렇게 적지 않은 그러니까 좀 큰 돈 갖고 계신 고객분들이 오셔가지고 그거 하면은 주식 보유하고 채권 보유 중에 어느 정도를 권하실런지 그리고 아니면 뭐 양쪽 다를 하시는데 비중을 어느 정도로 추천하시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위험 성향을 보기 때문에 네네. 아주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주식이 0으로 되기도 하고 아주 공격적인 분한테는 채권 비중이 뭐 5% 안쪽으로 들어오기도 예. 하는데 어쨌든 지금 자산 배분 관점에서는 채권을 주식으로 넘길 유인은 별로 안 보입니다. 오늘자로 미국 10년물 국채가 한 4.2%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만약에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그냥 매년 4.1을 받게 되겠죠, 현실적으로.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의 멀티플이 23배, 2배, 3배를 향해 가고 있는데 간단하게 얘 역수로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보면은 한 4.5%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네.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가 이 리스크를 떠안는 이유가 채권보다 월등히 좋은 수익을 기대할 텐데 예. 지금 그 일드 갭이 0.3%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주식이 더 올라서 이 갭이 만약에 사라진다라면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당연히 주식에서 채권으로 자금을 넘길 겁니다. 물론 우리가 투자하는 이 시장은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IT 버블 때처럼 주식이 더 많이 튀어 올라가서 그게 다시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합리적인 관점에서라면 지금 이 레벨에서 채권, 물론 미국의 기준금리 하락 속도가 조금 느려지긴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4.2라는 어쨌든 쿠폰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확정되는 맞습니다. 수익률이 그런데 있다. 그것보다 주식으로 기대할 수 있는 룸은 작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은 채권의 비중을 주식으로 넘길 필요는 없고 주식에서 수익이 본 게 있다라면 채권으로 넘어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네. 대신 이제 한국은 이 관점에서는 반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